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진행을 맡은 김우성입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는 게임스톱에 대한 사태가 진정이 되고 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빨간불 켰습니다. 양시장에서 나란히 개인과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상승장으로 이끌었는데요. 또 오늘장 애플과 기아차의 협력 기대감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은 저와 함께 지수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6% 상승하면서 3,129.68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0.71% 오름세 보이면서 970.6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1,239억 원, 외국인이 4,283억 원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5,700억 원대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1,506억 원, 외국인이 70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홀로 940억 원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수익 1타 전문가 나영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영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나영호 전문가는 지난주 노란톡방에서만 알려주신 상하 프론테크도 두 자릿수대를 기록했고요. 어제 또 상한가를 간 현대바이오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쩜 말만 했다 하면 두 자릿수대 급등을 하는 우리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정보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오늘 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일단 네. 오늘 네. 어제와 거의 비슷한 양상에서 어제보다도 오히려 더 기분 좋은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네. 지난주에 나타났던 상황과 이번 주에 진행되는 흐름에서 일단 수급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과 선물 동반해서 상당히 시장에 압박을 가했던 부분이 이제 2월 들어서는 좀 빠르게 개선이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장중에 네. 또 좀 파란불도 전환되면서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다가 네. 밑꼬리를 달고 좀 시원하게 밀어 올리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그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네. 자, 이틀간 보면 한 차례씩 눌림 흐름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단기간에 많이 쏟아져 내려오는 흐름이다 보니까 네. 단기간에 또 좀 끌어올리는 빠른 대응을 좀 노리고 이렇게 들어온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많이 조정이 나오는 순간에 거의 미결제가 10,000개 가까이 육박하면서 증가했던 포지션들이 대거 좀 일시에 어떤 큰 흐름이 나왔을 때 실렸던 만큼 자연스럽게 좀 시장에 올라오는 동안에 미결제 약정이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7천억 개 정도 미결제 약정이 빠지면서 좀 연속성보다는 이제 시장의 안정감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역시도 지금 마감 현재 보면 한 4,000개가량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기는 3월 둘째 주 목요일인데 3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아직은 뭐 한 달 보름 가까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빠질 상황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건 롤오버나 이런 거는 이제 그때 임박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에 크게 한번 움직임이 나왔다. 크게 한번 이제 한번 조정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크게 한번 상승을 나왔다가 더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형태가 나올 때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대거 청산되는 상황이 나온다라 그러면 잠시 좀 긴장감이 좀 도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빠르게 좀 해소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거래일 연속해서 그 장중에 또 이제 조금 차익 매물도 나오고 지금의 상승을 부정하는 흐름도 나왔습니다만 빠르게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온 부분, 그래서 양봉으로 마감된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고 일단은 시장이 좀 평온하게 흘러가면서 기업들의 개별 가치가 더욱 돋보이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 더욱 집중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식 투자 할 만한 시장이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오늘 변화가 있었잖아요. 오늘 양시장에서 나란히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 지금 뭐 전체적으로 네. 뭐 워낙 수급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났던 부분인데 외국계 창고에서 뭐 매수가 나오고 있는 부분, 일단 뭐 비차익으로 크게 매수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관이 여전히 좀 물량을 많이 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관에서 나오는 물량들 이제 금융투자라든가 기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시세를 훼손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그 내부에서 나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크게 시세를 해야지는 않는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른 매매를 많이 하는 금융투자의 물량은 물론 부담이 됩니다만 워낙 그동안의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하방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여력이 좀 많지는 않다. 그래서 다시 조금 시장은 평온함을 되찾은 흐름에 가깝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난주에 하마터면 큰일 나나 싶었다가 그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었고 미국 시장에 워낙 시장이 좋은 상태에서 나타났던 어떤 단기적인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요, 공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가 임시회의를 열어서 원래 3월 15일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공매도 금지. 제가 그동안에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네. 제가 처음 나타나면서 뭐 이게 뭐 정치 방송이 아니니까 너무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워낙 우리 시장에 민감한 주제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공매도라는 것은 개인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라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미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1,000만 원 가지고 월 500만 원 수익 내기 스캘핑 계속 제가 제 실계좌까지 공개하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투자를 한다라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자체가 우리 건강한 종목들을 망가뜨린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워낙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이미 증권 기반에선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도 유리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기관 외국인인데 공매도라는 건 실질적으로 개인의 참여 비율이 1%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도 기관과 외국인이나 똑같이 공매도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그러면 저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식 선물에서 뭐 매도 포지션 잡는다 그래서 수익이 나고 뭐 매일같이 풋옵션 들어가면 풋옵션 같은 경우 시장이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뭐 풋옵션 들어간다고 매일 수익이 나겠습니까? 뭐 선물 공매도 친다고 매일 수익 나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인은 할 수 없는 부분을 이제 기관 외국인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없고 페어한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이 결단이 굉장히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모든 상품들처럼 기관이나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다 거의 좀 비슷한 수준에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전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의 공매도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장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기아차의 애플카 협력 소식이 오늘 국내 언론도 그렇고 해외 보고서도 나왔죠. 전문가님,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아차 오늘 그래서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네. 뭐 이미 뭐 자동차 관련해서는 뭐 이제 뭐 기아차에서 사과향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생겨나고 네. 뭐 많이 이미 발현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네. 자동차 많이 오르지 않았는가라는 식의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기아차 현재가 화면을 딱 열고 이 자료 화면을 그냥 뭐 제가 따로 임의로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공정함에 가까운 자료를 한번 근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아차 현재 이렇게 딱 기업 분석 자료 화면을 열어보면 PBR이 일단 1.24배라고 되어 있고요. 12개월 포워딩 퍼가 9.18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의 평균 퍼가 한 14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14배인데 그것보다도 퍼가 5나 작으면 거의 한 40% 가까이 할인되어 있는 상태죠. PBR 1.24배, 이제 네. 겨우 1배를 넘었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말 돈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다. 현대차를 통째로 다 사버리면 된다. 지금 현재 장부가의 감가상각을 감안했던 그 비용들 그때 당시 불과 뭐 한 달여 전만 하더라도 PBR이 다들 0.7배, 0.9배 이렇지 않았습니까? 자, 기아차 지금 이런 상황이고 현대차 한번 볼까요? 1배 넘었나? 네.
여전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PBR이 0.93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옥, 토지 모든 거를 가격을 좀 매겨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하는 가격보다도 무려 10%나 할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현대차를 통째로 사버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이 현재 나와 있는 가격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과연 비싸냐 비싸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비싸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건데 워낙 단기적으로 속도를 냈으니까 조금 대응하는 거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를 제가 12월 중반에 제가 처음으로 너튜브 영상 첫 번째가 삼성전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샀다가 중간에 팔고 놓쳐서 배 아픈 마음에 여우의 심포도다. 아 저거 너무 싫을 거야. 실제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우상향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들 계속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차세대 차량에 대해 워낙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 계속 빛을 발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 그 12월 달부터 현대모비스밖에 없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이제 뭐 삼성전자 다 오르고 이제 LG전자 말씀드리고 나서 현대모비스가 이제 1월에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기아차가 이제 애플과의 깜짝 소식을 힘에 얻어서 조금 더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는 좀 전략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직 현대모비스는 더 오를 여지가 충분히 많다. 그래서 네. 현대모비스하고 그리고 이제 부품주 중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기아차의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삼성전자에 비해서도 현대차그룹은 쌉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이제 차세대 차량이 나오는 와중에 드디어 이제 차 업계에서 지각 변동이 한번 나온다. 워낙 이제 디젤이라든가 과거의 차는 워낙 충성 고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 10년간 시장 점유율을 늘어나지도 않고 뭐 줄어들지도 않는 상황이고 거의 고정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화 정말 어디가 끝일지 예단하지 말고 조용히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이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아직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또 건설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소식에 오늘 건설주들뿐만 아니라 시멘트주들도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건설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흐름? 뭐 이미 제가 건설주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네. 뭐 DLENC라는 기업을 이미 추천을 해놓은 상태죠. 네. 그래서 오늘 역시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건설사는 뭐 당장 제가 뭐 지난주에 이미 추천을 해드린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유지하시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만큼 저는 건설업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건설업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종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더욱 강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할 때 당연히 해외 발주, 해외에서 신규 뭔가 일거리가 생겨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진출해서 뭐 다리도 지어주고 댐도 지어주고 뭐 플랜트도 지어주고 이러기는 어렵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국내에서 이제 부동산이 좀 정책적으로 조금 이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도 꼭 누군가에게는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많이 늘리는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미 만 1년 동안 해외 발주가 좀 이제 나오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사정만 바라보는 상황이 됐고 이제 해외 발주가 나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체질 개선이 국내를 돌아보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정책들에 대한 흐름이 향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난 1년간 나왔던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여러 연구와 고민 끝에 이제 슬슬 발주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 올라간다고 얼렁뚱땅 대책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1, 2년, 짧게 봐도 1, 2년입니다. 국내 주택 공급 추가로 하는 부분이 국내 건설사들을 더욱 강하게 움직이게 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만약에 유가도 이렇게 상당히 안정감을 보이고 있고 원자재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당장 근절이 된다. 코로나가 이제 부식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그동안에 투자가 지연되었던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호재가 없는 이제 해외 수주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충분히 일할 거리, 좋은 모멘텀을 이어갈 거리를 최근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자, 뭐 제가 추천을 해드린 거는 DLENC였습니다. 네. DLENC를 추천드렸던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건설사들이 많이 올라갈 때 이제 좀 내부 분할 상장이 되는 문제 때문에 거래가 좀 진행되지 않았었죠. 그래가지고 그 가격 매력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국내 주택 시장에서도 상당히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 높은 점수를 줬는데 오늘 뭐 한 3.3% 올라가면서 뭐 다른 종목들과 거의 뭐 비슷한 정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장이라고 하면 일단 대우건설, DLENC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는 두 종목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 조금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많으니까 건설 섹터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한번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건설주에 대해서 유명하다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또 내일 정부가 전국에 총 8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공급할 예정이니까요. 관련한 종목들은 추이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반면에 제약 바이오주들은 오늘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전문가님. 아, 그렇죠. 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사실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의 중국 2차분 선적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국가 출하를 받지 않은 보톡스 제품을 중국에 수출했다는 혐의로 식약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거의 13%대 급락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휴젤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제약바이오는 네. 뭐 종목별로 워낙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역시 제약바이오 상당히 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매드팩토 같은 종목들 제가 또 너튜브에다 상세하게 좀 영상 남겨놓고 지금 이 시기에 꼭 우리가 담아가야 될 제약바이오 그리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바이오들도 제가 영상 좀 많이 남겼으니까 너튜브를 많이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한 건데 일단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워낙 코로나 관련된 극복하는 흐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더욱 가속화되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말씀하신 휴젤 같은 경우 이거 정말 어떻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식약처에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과 원래 이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그 이전에 어디가 영향을 받았던 거냐면 메디톡스가 먼저 그래서 풋모커가 네. 취소까지 받는 취소가 사태가 됐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메디톡스 측에서는 지금 이제 맞소송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식약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국내 유통을 할 때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 우리는 중국에 수출을 한 것이다. 이거는 국내에 적용되는 부분이지 해외까지 수출을 할 때 적용된다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부분이 이 휴젤에 대해서 뭐 지금 문제가 있다. 근데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할 때 뭐 정부에 제대로 뭐 통제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고발을 한 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휴젤을 그 중간에서 이 중국에 유통을 하는 도매업자죠. 그래서 이 도매업자가 스스로가 이 물건을 다 받아서 중국에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그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물건을 판 네. 그 원청 업체들을 다 지금 고발을 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상황이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제가 정부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기업과 투자자 입장이겠죠. 저는 우리 지금 TV를 바라보고 있는 시청자님들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안정성을 담보로 한 정책을 어겼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끔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뭐 미안합니다 이러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잘 막는 것도 맞고 지금 현재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중국에 이미 수출이 되거나 아니면 선적이 된 부분 중에서 혹시라도 이거 사람 몸에 쓰는 건데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수검사를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조금 이제 노고가 많이 따들어더라도 좀 전수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좀 이렇게 봉합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 오늘 좀 발음이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취소해달라. 그 풋모커가 취소를 한 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태까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 거래처를 가지고 거래선을 가지고 이 납품 계약이랑 이런 걸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극단적인 이거보다는 제가 좀 말씀드린 거를 뭐 우리 식약처 관계자분들은 더욱 이제 현명하시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실무를 다루고 많은 오랜 경험이 있을 거니까 좀 슬기롭게 좀 잘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난번 메디톡스 이후로 또 대부분의 이제 보톡스 관련해서 중국 쪽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제 너튜브 영상에서도 좀 상세하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전략도 온데 휴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맞다. 어찌됐던지 간에 국내에선 최초로 중국에 그 무거운
무뚝측한 그 문을 열었고 세계에선 4번째로 연 상태고 원래는 3월 달로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 수출을 하는 게 3월 달로 예정이 돼서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 그 휴젤 그때도 제가 너튜브 영상을 남겨드릴 때 한 3월 정도면 중국에 또 이게 추가 선적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벌써 2월인데도 이게 앞당겨질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좀 우리나라 경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뭐 너무 뭐 이거 손방망이 처벌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 문제 있는 부분만 좀 탁 이렇게 해서 교각사로가 되지 않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뉴스플로우 보면서 우리 해결해 봅시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너튜브에 상세하게 좀 영상 계속해서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상한가를 갔던 현대바이오 오늘은요 좀 파란불을 켰고요. 네. 한국파마도 파란불 켰습니다. 이거는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 전에 잠깐 또 오늘 네. 종목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린다라 그러면 네.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도 오늘 아마 좀 거의 하루 종일 패닉인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임상이 일단 취소가 됐죠. 예, 근데 그 제가 이 한올바이오 파마도 그러니까 저는 잘 나가는 종목은 별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어제도 이제 뭐 현대바이오 이제 안녕 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두 손을 빠이빠이를 흔들었는데 어려운 종목은 제가 늘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영상을 남기다 그래서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좀 그 영상을 좀 너튜브에 남겨놨는데 자, 일단 워낙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끼 있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워낙 임상이 차분차분하게 좋은 결과를 진행하면서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이상할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상하게 나와서 미국에서 그냥 임상을 딱 그냥 전격적으로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게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번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게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미국 측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임상이 중단이 됐다. 우리가 이 신약을 하나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는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거고 자원 탐사와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대대적으로 오히려 뭐 기자들도 좀 바쁘지만 와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임상이 중단이 됐는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걸 피해갈 방법이 뭐가 있고 어느 정도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 이게 프로토콜을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언제 이게 임상이 재개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투자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저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툼에 동참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 그러면 제가 그 상세하게 영상 남겨놨습니다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올바이오 파마가 정말 막 신풍제약처럼 쭉쭉 뭐 열 몇 배 올라가고 이런 종목은 아니지만 정말 차분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는 어떻게 보면은 참 그냥 오해였다. 우려가 지나쳤다라는 부분이 판명이 나면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저점 대비해서 오늘 거의 하한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하한가였다가 마이너스 18%니까 저점권에 들어가고 아 이거는 그냥 해프닝일 가능성이 높고 명확하게 아니 그럼 임상을 한 번에 성공하는 회사가 어딨나? 그걸 생각해 본다라 그러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용기를 내신 분들이라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무려 12%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한 중단선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투매에는 동참할 필요가 없다. 이 종목 상당히 좀 어려우실 텐데 앞으로 좀 제가 계속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힘내서 투매 동참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뭐였죠? 현대바이오랑 한국파마도 오늘 네. 파란불 켰습니다. 아 현대바이오를 저에게 또 질문을 하시는군요. 제가 이제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네. 아 이제 우리 너튜브 스트리밍 때 질문 안 하시니까 우리 앵커님께 질문하시네요. 오늘 현대바이오 무려 11.84%가 추가로 올랐습니다. 네. 제가 그 너튜브 영상에 최종적으로 남겨놨던 게 이제 한 33,000원 정도 되면 또 좀 비중을 축소해 보셔라. 이게 남긴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한 34,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000원 정도 더 올라갔네요. 근데 뭐 워낙 뭐 주가 최고점 맞추기도 어렵고 최저점 맞추기도 어렵고 뭐 이 정도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이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더 이상 뭐 굳이 뭐 언급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이따가 할 얘기입니다만 이제 현대바이오는 진짜 안녕. 진짜 안녕. 그리고 네. 정말 힘겨운 한올바이오 파마 그리고 휴젤 같은 종목들 제가 현대바이오 파마를 올해 들어서만 뭐 이 얘기 벌써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날 뭐 할 때마다 현대바이오만 질문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끝까지 3만 원대 이상 물리신 분들 제가 수익 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거 올해 들어서 단타를 8번 한 거고 마지막에 어제 상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얘기는 그만하자. 다른 종목들도 힘든 게 많은데 워낙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현대바이오 답변 드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종목들 얘기 드리고 오늘 뭐 이 정도라 그러면 그냥 청산하는 걸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급락했던 이 한울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앞으로 유망한 종목인 만큼 급락에 동요하지 마시고 기다려보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영원히 안녕, 빠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또 종목 보면, 이슈 보면요. 조선주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주도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죠, 전문가님? 네, 그 조선주의 움직임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원형 천장형이라고 그러죠. 참 보기 싫은 모양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뭔가 좀 강한 이슈가 있다거나 한다라 그러면 뭐 조금 이제 변동성도 커질 테니까 대응할 여력이 좀 많이 있는데 시장을 계속 하회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자, 해운선사들의 움직임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해운선사들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조선사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은 일단 해운선사들 주가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다라 그러면 조선주에는 더욱 좋을 수밖에 없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해운선사 주가가 날아가기 전에 그 시그널이 뭐가 되냐면 중고성가의 가격이 신차 이제 새로 나올 배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고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이제 BDI 같은 경우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참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제 말이 조금 느려지죠.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는 조선주가 조금만 더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정말 강하게 한번 또 승부를 걸어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경기가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제 갑론을박하고 올라갔다가 또 변동성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100포인트 빠지고 이게 누구 말이 맞은가 참 어수선한 흐름이다라고 합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중고 배들 이미 나와 있는 조금 수령이 오래된 배들이 지금 거의 이제 뭐 이게 몇 년 내 최대인지까지는 제가 그 데이터는 못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중고 배가 폐기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고 배들이 당장 뭐 일거리가 없어서 그러냐 그것보다는 뭐냐면 이 배가 중고 거래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고철 가격이 워낙 이 스크랩이라고 그러죠. 철광 스크랩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 중고 배 가격보다 고철로 팔았을 때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식이 좀 오래된 배들을 계속해서 좀 해체하는 이런 작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중소선사에게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대형선사까지 끌어올릴 만한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시원한 발주 소식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일거리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이냐 조선이냐 둘 중에 뭐가 더 낫냐 이러면 건설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선도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 주가가 더 눌린다라고 하면 다른 대안들이 많이 있겠지만 바로 조선으로 들어가도 좋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부진한 흐름인데 조금만 더 빠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쾌할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잘 돌려서 말해야 되나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어쨌든 사고 싶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빠지면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와 오늘장 이슈들 한번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가 특별하게 야심차게 준비한 직장인 주린이 월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수익 내기. 근데 매일매일 수익을 인증해주고 계시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826만 원 정도 수익을 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사이에 870만 원이 넘는 거의 9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내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맞죠? 대단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궁금해서. 뭐 노란톡방 뭐 많이는 안 들어오시는데 뭐 그건 당연히 제가 워낙 좀 무명이고 제 정보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너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또 많은 도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노란톡방에서 지금 이 주린이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수익 내기 이 프로젝트는 무상으로 처음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상으로 진행은 아니 무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나중에는 굉장히 또 이 프리미엄 상품으로 저희가 만들 겁니다만 그 전까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제가 잘 어떻게 보면
코치도 하고 육성을 해서 이제 우뚝 설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심 있는 분들 입장해 주시길 바라고 이거 네. 뭐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제가 아예 신계좌 내역도 좀 가져왔습니다. 실제 제 계좌를.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보면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중에 한번 일단 뭐 성과 분석부터 간단하게 하고 제 실계좌 인증도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질문을 많이 나오는 게 아 이거 진짜냐? 이게 진짜냐? 예, 오늘도 그 아까 일부러 그래서 영상을 제가 오전에 오늘 너튜브 영상을 하면서 계좌 이렇게 실계좌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 계좌 부분만 번호만 그래도 이게 또 요즘 뭐 어떤 금융 범죄 이거 악용될지 모르니까 제 그럼요. 개인 정보니까 딱 계좌 번호만 네.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HTS 화면을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거기 이렇게 날짜도 바꿔보고 해가지고 맞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두 가지 입장으로는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아니 저희 오동통하니 그냥 게으르게 생겼는데 저 친구가 저렇게 저거 잘한단 말이야? 제 너튜브 영상에 제 벤치프레스 120kg 하는 거 조만간에 올려놓을 테니까 예, 이게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을 못해서 더 오동통하긴 합니다만 예, 벗을 수도 없고 참 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벤치프레스 120kg 예,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제가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하나는 아, 저 친구 어떻게 그런 걸 했지? 약간 이런 기분. 그리고 또 하나는 와, 저거 진짜인가요? 이거 진짜입니까? 약간 이런 기분. 아마 후자겠죠? 제가 그냥 너스레 좀 떨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도 또 추가로 한 47만 원 정도 오전에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뭐 휴젤이나 한올바이오파마 제가 그 너튜브 영상도 제작을 하고 제가 모시고 있는 회원분들 여러 가지 좀 전투를 도와드리느라고 오후에는 제가 매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7만 원 딱 오전에 수익 낸 거 그대로 마무리 지었고요. 자, 지금 이제 성과평가사를 해보면 이 화면을 제가 오늘 증권사 HTS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를 좀 먼저, 아니, 이거 먼저 하고, 다 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게 화면을 다 캡처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한 거를 제가 이거 증권사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못 믿겠나 봐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다 난 거를. 자, 그래서 성과를 분석을 해보면 1월 11일 날 제가 시작을 해서 2월 3일, 오늘까지 했고요. 벌써 이제 18거래일 정도인데 원래 목표는 1,000만 원을 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수익이 날 때마다 수익금을 출금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처음 취지여서 그거로는 아니 그렇게 더 투자금을 늘리지 않고도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날 수 있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 얘기를 하려던 건데 자 결과적으로는 제가 현재 873만 5천 원 수익을 냈습니다. 와, 그래서 총 네. 18거래일 중에서 17일 수익을 냈고 하루 손실을 봤는데 그 손실 본 날이 66,250원 그리고 가장 많이 수익이 난 날이 124만 5천 원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렸는데 다들 계좌 준비 되시죠? 노란 톡방 기준으로 내일까지만 이제 계좌 개설하는 거 그냥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뭐 할 거냐면 실전 매매 기법 교육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거 진짠가? 해보고도 싶고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까? 이제는 목요일까지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가 어제 설명드린 교육들을 완료하시고요. 모의 매매 완료하시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제가 금요일부터 이제 교육을 무상으로 진행을 해서 이분들도 똑같이 1,0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수익 낼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법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 전에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정 써놨습니다. 일정 확인하세요. 2월 4일까지 내일까지 다 이제 모든 준비는 마무리하고 내일까지도 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벌써 이거 몇 주간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같은 얘기하기 힘듭니다. 이제는 기법 교육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월 5일 금요일부터는 기법 교육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 보여드렸던 계좌 내역을 드디어 이제 실제로 잠시만요. 보여주시는 제 건가요? 얼굴 이게 실시간 모자이크가 이게 괜히 제작진분들만 불편하시고 실익이 없어서 이걸로 이렇게 계좌번호만 가리려고. 예. 자,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 와. 이 증권사 HTS 화면 요거 오늘 한 거고요. 네, 여러분 캡처가 저도- 아닙니다. 네, 캡처 아니에요. 이거 증권사 HTS 여기 색깔 바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잠깐만 한번 또 제 얼굴만 비춰주셨다가 요거를 날짜를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캡처한 거 아니냐? 뭐 한 거 아니야? 뽀샵한 거 아니냐? 뭐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자, 날짜를 제가 1월 21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요 메모장이 가리고 있는 게 요 계좌번호입니다. 계좌번호. 여기 옆에 보면. 예. 제 이름하고 계좌번호. 요것만 지금 딱 가려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제가 한 거 맞고 뭐 좋은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걸 날짜를 아까 1월 1일까지 해놓은 거를 1월 21일로 해놓으니까 이렇게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수익 함께 할 수 있고 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 수익을 냈다는 거 지금 여기 뭐 다들 검증 가능하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배우세요.
예, 언제까지 저 친구가 그럴 리가 없어. 언제까지 여우의 심포도가 되지 마시고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지금 무상으로 교육해 드릴 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처음 홍보 기간이니까 무상이지 당연히 제가 이 야밤에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방송하는데 제가 앞으로도 무상으로만 계속하면 우리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죠? 당연히 제 서비스에 응당 맞는 유상 서비스를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이제 의무 교육 반드시 수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부터는 시작합시다. 네. 네, 여러분 실제로 보셨죠? 수익을 실제로 계좌 열어서 인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8거래일 만에 9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쉬운 일인가요? 정말 대단한 우리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누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만 금요일부터 실제로 매매를 시작하신다고 하니까요. 그 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나영호 전문가의 추천주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추천해 주신 종목들 리뷰 한번 먼저 듣고 올게요. 네. 네, 뭐 종목들 흐름 뭐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신 EDP 움직임 한번 좀 보면 네. 뭐 밑꼬리 살짝 달고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만 좀 한 차례 좀 억울하게 좀 크게 흔들렸던 부분들 빠르게 지금 만회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죠. 상신 EDP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들어가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는 아이고 또 현대바이오. 이제는 이제 진짜 이거 안녕. 고민하는 건 없으니까 네. 이젠 진짜 안녕. 이제 이거는 제가 앞으로는 그냥 이거는 그냥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진짜 안녕. 힘든 종목들 오히려 휴젤이나 한올바이오파마, 뭐 휴마시스 얼마나 뭐 엔젠바이오 얼마나 어려운 종목들 많습니까? 그런 종목들만 이제 제가 또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충 처리반. 네.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뭐 행복한 얘기 할 거 없고. 네. 자, DLENC 같은 경우도 뭐 방금 전에 제가 건설업종 언급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3.3% 마음 같았으면 조금 더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분할 상장 이 자체가 나쁠 게 없고 오히려 회사를 명확하게 해서 더 빠를 여지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대장주들 조금 그 전체로 봤을 때는 못 따라오고 있는데 열심히 속도 내고 있고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이 참 감사하게도 거의 이 종목의 단기 최저점이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얼마에 잡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제 실력보다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가격에 잘 진입했으니까 제 이 설명을 듣고 진입하신 분들은 목표 가격 제시해드린 대로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14만 5천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고 중간에 또 변동사항이 있고 제가 그날 방송에 출연을 못하는 날이라면 너튜브에 끊임없이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목표가까지 잘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제 설명드렸던 게 박셀바이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셀바이오는 그 제가 한 어제 의견을 드렸던 게 13만 원 이하 정도에서 잡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 13만 원 그 살짝 언저리까지 내려놨어요. 한 13만 8천 원이었나? 아까 보니까 한 13만 8천 원. 그렇죠. 14만 8천 원까지 눌리긴 했습니다만 뭐 바로 이렇게 밑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강보합 정도 보였는데 종목에 대해서 그냥 14만 원 이하에 잡으셔라 이렇게 좀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왜냐면 네. 이 제가 드리는 13만 원에 대한 부분도 좀 기간을 두고 이렇게 분할 진입을 하라는 취지였는데 그래도 이때 방송 제작의 취지도 있으니까 일단은 한 14만 원 이하에서는 얼마든지 한 편입을 해도 좋다. 그래서 14만 원 이하 그날 장중 평균으로 분할해서 좀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참에서 한 10% 정도 가져가면 되고 제약바이오 오늘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오늘도 5, 6% 이상 저점 대비 10%까지 끌어올리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매드팩터도 그렇고 기대되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서 숨고르기 지금 완료하고 언제 치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엔젠바이오 이런 종목들, 언제 상한가 쳐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또 상징적으로 제가 박셀바이오에 가져왔으니까 이거 한번 잡으면서 또 제약바이오 움직임 저하고 같이 한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 가격만 좀 정정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영호 전문가가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대부분 유지 의견 주셨고요. 현대바이오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이제 진짜 안녕. 그리고 박셀바이오에 대해서는 편입가를 14만 원 이하로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과연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뭔가요?
기대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힌트를 먼저 드린다라 그러면 네, 힌트. 아마 우리 앵커님은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어렵다. 네. 저는 좀 얼굴만 어떻게 좀 이게 벗으면 벤치프레스 120kg인데 벗어주세요. TV 시청하셔서 이 벤치프레스 120kg 네. 건강해집시다. 자, 우리 운동합시다. 자, 근데 아무튼 네. 그 다이어트죠. 어. 사람만 다이어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조금 더 다이어트 하면은 더 좀 보기도 좋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절 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만 다이어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다이어트가 필요한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자동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디젤 차량이고 뭐 가솔린 차량이고 이제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뭐 제 나이가 됐을 때 그 친구들이 모는 차량이 과연 뭘까? 전기차일지 수소차일지 뭐 정말 옥수수 뭐 연료로 가는 차가 될지 뭐 지금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일단 튼튼하면서 차가 가벼워야 됩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미니 쿠퍼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 1870년? 뭐 몇 년이죠? 1920년? 아우,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무튼 아니지. 1800년이면 큰일 나겠죠? 1900 아마 몇 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미니 쿠퍼가 처음 탄생한 지 나이가 70년이 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미니 쿠퍼가 처음 태어났을 때와 지금 체중이 2배 가까이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차량은 다른 거 다 들어가지 않고 뭐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차량 셰시에다가 바퀴 연결해 놓고 그리고 최소한의 철골 구조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미니 쿠퍼가 한 560kg, 600kg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미니 쿠퍼의 움직임이 거의 한 1.1톤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자, 차가 가벼워지면 좋은 게 뭐냐? 제동거리가 짧아집니다. 제동거리가 짧아지게 되면 어떤다? 사고라는 거는 30cm만 들 가도 사고 안 날 걸 30cm 더 가면 받는 게 사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동거리가 짧아지게 되면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차량의 수명이 차 밑에 바퀴를 연결하는 셰시부가 차가 뭐 이게 10% 가벼워질 때 뭐 몇 퍼센트 가벼워질 때 기준이 있는데 1.7배까지 수명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뿐만 아니라 뭐다? 당연히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워지니까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덜 들겠죠? 자,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주가가 날아가겠습니까? 안 날아가겠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 더. 이 회사하고 참 친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전 세계에 제일 잘 나가는 회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둘의 관계가 뭐 친구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솔직히 어떻게 친구겠습니까? 저 위에 있는 슈퍼 울트라 초갑이고 이분 뭐 갑을 논리해서 어떻게 보면 많이 좀 열의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등한 관계는 아니겠죠.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친구가 누구냐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하고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무슨 회사인지 아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네 글자죠. 명신산업. 아, 네. 그래서 이 차량 경량화 핫스탬핑 공법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차가 가벼워져야지 뭐 전기차는 뭐 무거우면 좋습니까? 아, 그리고 가볍다라고 해서 약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핫스탬핑 공법이 뭐냐면 아주 뜨겁게 했다가 순간적으로 이걸 식혀는 바람에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무게는 가벼워지는데 강도는 더욱 튼튼해집니다. 이게 핫스탬핑 공법인데 그중에 명신산업이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 그 테슬라 외에도 많은 그 해외 굴지의 기업들과 많은 이 코워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상장하고 나서 뭐 차 타고 보면서 얘기합시다. 상장을 하고 나서 워낙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바로 상한가 한번 4-5번 강하게 좀 달리면서 61,400원까지 좀 주가가 형성이 됐다가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가 퍼가 어느덧 210배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게 테슬라 주가하고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좀 고밸류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서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을 갖고 최근에 조금씩 이렇게 눌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오늘 보면 4만 원을 반등을 하느냐 마느냐 한 4만 350원까지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정도 흐름이라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애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차 자체를 보자. 그러니까 제가 제약바이오에서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원하는 뭐 피부도 재생하고 각종 기관도 재생하고 연골도 재생하고 얼굴도 이왕이면 제 얼굴도 좀 더 이쁘게 만들어주고 이런 거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누가 승리할지를 모른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승자가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걸 보관하는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승자가 되려는 기업은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승자가 되려면. 근데 누가 승자가 되든 상관이 없는 기업은 참 행복하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는 늘 저는 메디포스트를 얘기하고 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현대모비스를 얘기하고 이제 신차와 이제 기존의 차량들과 차세대 차량과를 얘기할 때 저는 항상 명신산업을 얘기하고 싶다. 지금 제 논리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권유해 보시기 바라고 전 아마 이 종목을 가지고 꽃피는 춘삼월에 아주 크게 제가 그날 이거 얘기했습니다. 이 방송 반드시 녹화 방송 보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진입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39,300원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네. 한 38,000원 이하, 뭐 38,000원 꼭 밑에까지 안 잡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슬슬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4만 원 이하권에서 일단 한 번은 좀 잡아놓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요? 목표가에 대해서는 제가 네. 일부러 안 써놨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래 드릴까요? 일부러 안 쓴 건데 꼭 필요하면 드리고 저는 안 드리고 노란톡방에서 싶습니다. 그럼 알려주시죠. 네? 노란톡방에서. 노란톡방이요? 네. 그러면 그냥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굳이 번거로워서 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또 네. 본인의 자율성을 판단해야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기법 강의해서 1,000만 원 가지고 875만 원 벌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그냥 번거로우신 분들은 지금 명신산업 목표가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 너튜브에서 꽃피는 춘삼월에 명신산업 10만 원을 기대한다라는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어떤 하우스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을 것 같은데 와. 저는 충분히 1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 왜? 어느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하스템핑 공법이 다 적용되어야 하고 이미 이 자그마한 국내 기업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목표가에 대해서 한 1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추천해주신 명신산업 앞으로도 좋은 흐름 보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나영호 전문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동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